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소수 인종에 가산점을 주는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오늘 아침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시행도 막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올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불법 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보돼 있습니다. LA의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나 지난 201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4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대구 경탄과 병참 지원 제공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의 사전 조치 등으로 인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힌 법안이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 즉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의 보복을 천명한 법안도 동시에 발효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주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부가처분 취소가 확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청구한 세금 1,600여억 원 전액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반발 속에 야당의 주조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1원이 상승해 1317.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김윤정입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침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정책에 대한 두 건의 소송과 관련해서 각각 6대 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간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온 총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 3 보수 우위로 재판된 대법원이 전날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대학 입시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 소수인종에 가산점을 주는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고 정치권 견해는 각 당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실시해온 대학 입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학생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백인과 아시아계가 차별받는다며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각 6대2, 6대3으로 위헌 판단했습니다. 1978년 이후 40년간 이어진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도 뒤집은 판단입니다. It marks the promise of a new beginning, a resurgence of the principles of the American dream. 현재 미국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의 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판결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다는 관측이 높았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대법관은 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는 수십 년간의 선례와 중대한 진전이 후퇴됐다고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판결의 파장은 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선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 언론들은 판결 결과와 각계 의견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The court has effectively ended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and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인종에 따라 대입에서 가산점을 주는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대학 입학률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백인이나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에선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등 9개 주 공립대학은 이미 대입에서 소수인종 우대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하버드대는 법원 결정을 따르면서도 다양성은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앞으로 한국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혀왔습니다. 백인 역차별 논란에도 60여 년간 명맥을 유지한 제도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은 각각 6대2와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학들이 너무 오랫동안 피부색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판단해왔다며 인종이 아닌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의견을 내면서 오랜 전통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낙태권 폐지 결정과 닮은 꼴입니다. 좌우 진영의 찬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지만 민권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Outcome that the vast majority of all Americans of all races will celebrate. Prize is racial equity, racial justice, and opportunity for all,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historically marginaliz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글에서 능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반긴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benefited by opening the doors of opportunity just a little bit wider to include those who've been left behind. I believe our colleges are stronger when they are racially diverse.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국계는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는 절반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인종을 고려하는 입시에는 반대 의견이 70%를 넘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한국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 걸림돌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모두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번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전국 대학들의 입학 사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오래전부터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UC 입학 사정에는 변화가 없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은 정현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보수구도의 연방대법원이 예상대로 전국 대학 입학 사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29일 판결하면서 앞으로 대입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이 대학 입시에서 많은 혜택을 누려왔지만
연방대법원이 입시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차별적인 위법 행위라고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한인 등 아시안, 그리고 백인 지원자들의 대입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이클부터 이번 어드미션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번 가을에 지원하는 학생들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고요. 특히 한인 학생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혼동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학 입시 기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조정된 상황을 통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가주의 경우 주민 발의안을 통해 공립학교 입시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오래전부터 금지해온 터라 주립대인 유시 계열은 소수계 우대 정책을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유시의 입학 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탠포드와 USC 등 가주의 사립대를 포함해 전국의 대학들은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입시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학 입시에서뿐만 아니라 의대와 법대 입학 사정의 판도까지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대학이 나름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인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단지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자들을 대입 사정에서 무조건 우대할 수 없지만 학생 개개인이 인종적인 배경 때문에 겪은 개인적인 경험은 대입에서 가산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원자가 성장하면서 인종적인 배경 때문에 겪은 차별이나 어려움 등 역경을 이겨낸 경우 이는 지원자 개개인의 용기나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가들이 이 점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종 자체만을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법원에서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인종 자체만을 갖고 이 학생들을 볼 수는 없지만은 인종에 관련된 사항들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만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루폴이죠. 그거를 어떤 정책으로 해서 그 다양성을 추구할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봐야 될 것 같아요. 명문대학들은 재학생 구성원들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퍼머티브 액션 없이도 흑인이나 라틴계 등 소수계 학생들을 유치할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 금지된 유시가 표준 시험인 SAT 시험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역에서 활발히 지원자 리크루트를 벌여 흑인과 히스패닉계 지원자 비율을 늘린 것처럼 전국의 타 대학들도 유사한 방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교육계는 내다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차별이라는 자충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의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차별이라는 자충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어제 하버드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하버드를 포함한 대학들의 아시아계 차별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프렌치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하버드대가 적극적으로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는 증거가 압도적인 핵심 팩트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서에서 학업 성적 하위 40%인 흑인 학생의 하버드 입학 확률이 상위 10%의 아시아계보다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소송의 당사자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또한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입학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도 칼럼에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아시아계 커뮤니티들은 역사적으로 인종우대의 수혜자로 묘사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불공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커뮤니티는 이미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칼럼에서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는 미주의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아시아계 커뮤니티들은 역사 속에서 이민 제한과 분리 정책을 겪은 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입학 지원자들의 인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 다양성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대안에 눈 감았다는 비판 또한 나왔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하버드가 운동선수 스카우트 때 부여하는 혜택의 절반만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줬다면 그리고 기부자,
동문, 교수진 자녀에 대한 우대를 폐지했다면 인종기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학생들의 인종 구성을 현재와 거의 비슷하게 복제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버드는 기부자와 교수진 자녀 등에 대한 혜택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백인 우대와 아시아 커뮤니티 차별 시스템을 영속화했다고 고서치 대법관은 비판했습니다. 또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이미 폐기한 가주와 미시간주의 공립대학들이 인종고려 전혀 없이 매우 다양한 학생 구성을 이뤘다는 점도 예로 들었습니다. 프렌치는 칼럼에서 좋은 인종차별 같은 것은 더 이상 없다며 대학들은 새로운 인종적 가해를 저지르지 않고서도 차별의 유산과 현실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오늘 아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6대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과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그 주 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세원을 낸 바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할 의사가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소니어 소토마요로 대법관은 이 반대 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6대, 진보 3으로 재편돼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었고 어제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리면서 계속해서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널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2월 3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오늘은 낮 기온이 각 지역에 따라 3도에서 10도가량 높아져서 반짝더위 시작됩니다. LA 지역은 80도를 기록해서 평년 기온을 보이지만 벨리와 일랜드 지역은 오늘 100도에 육박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게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에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높아져서 일부 지역은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8도, 64도, 해안 지역은 69도, 59도 예상됩니다. 한편 7월의 첫날을 맞게 되는 한국은 오늘 비 소식 없이 부분적으로 해가 나겠고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72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9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불법 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춘찰대 CHP가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최대 인력을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단속 대상은 과속을 비롯해 음주와 약물에 따른 DUI,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입니다.
CHP는 적발된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담속은 남가주 전역의 프리웨이를 비롯해서 모든 관할 도로와 일반 로컬 도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이번 주말 타운 내 전자제품점들이 연휴 특수를 위해서 세일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최대의 연휴 기간인 독립기념일 특수를 잡기 위해 한인타운 비즈니스들이 다양한 여름 상품 할인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보통 한여름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틈타 많은 한인들이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여름용 가전제품 장만을 위한 쇼핑에 나서기 때문에 타운 생활용품 업체들도 이들 냉방용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더 다양한 연령층의 한인들이 독립기념일 맞이 쇼핑에 나선다고 업체들은 전했습니다. 생활용품점인 김스전기는 기존에 실시한 여름철 할인 행사를 오는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연장한다며 독립기념일 연휴에 타운에 나들이 오는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품목들이 할인된 가격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에어컨도 저희가 500불, 499불 하던 거를 지금 399불에 지금 세일하고요. 등 마사지기, 어깨 마사지기, 손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 저희가 그 마사지기 기기 그 상품에 대해서 50% 세일하고 있습니다. 헬스코리아는 이번 연휴를 전후로 마사지 체어 할인 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연령층의 한인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같은 경우 이제 6,000불대 마사지 체어인데 지금 세일 50% 할인해서 3,000불에 판매하는데요. 이게 180도 회전하는 만능 회전 냄비 있어요. 선물로 드리고요.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7,000불대인데 4,000불대로 또 세일하면서 무더운 여름철을 나기 위한 건강식품과 다양한 식제품도 인기가 높습니다. 홈쇼핑월드도 무더운 여름철 맛깔나게 입맛을 돌게 할 굴비, 갓소부시, 참동 등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맛있는 곱창 돌김도 24불 구가하던 걸 12불에 드리기도 하고 오도에서 온 하나 갓소부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거는 6불 구가하던 걸 1불 구구에 드려요. 저희가 참돔이 또 저희가 33불 구가하던 걸 9불 구구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독립기념일은 다음 주 화요일에 떨어지지만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오프를 내고 오는 토요일부터 나흘간 독립기념일 연휴를 길게 즐기는 한인들이 많아 이번 연휴에 쇼핑과 외식으로 한인타운을 찾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타운 식당들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4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대구 경탄과 병참 지원 제공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미 국무부가 대만과 관련한 2건의 대외 군사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해 놨습니다. 특히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판매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체결한 뒤에 국무부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마무리됩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미국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의 사전 조치 등으로 인해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에 미국산 정보 수집 장비가 탑재돼 있었다는 미국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드론이나 기타 능력 등에서 상용 제품이나 미국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이전 사례들을 통해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 장비 탑재 자체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찰 풍선의 능력과 관련해서 그것이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국의 상공을 날아다니거나 또 통과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평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는 정찰 풍선의 정보 수집 가능성을 낮추는 조처를 취했다면서 그러한 미국 당국의 노력이 중국 정찰 풍선이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산을 포함한 각종 첨단 장비를 탑재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 진입해서 정보 수집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미국 당국의 사전 조치 등으로 정보 수집이 원천 차단됐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힌 법안이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 그리고 이곳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의 보복을 천명한 법안도 동시에 발효되는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시장 조사 등을 대행하는 미국 자문회사 캡비전의 중국 상하이 본사입니다. 안내판엔 19층 전체와 29층 일부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층 로비에서부터 접근이 차단됩니다. 지난 5월 기밀 유출 혐의로 수저우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반간첩법 개정안은 중국 내에서 각종 산업 정보를 캐내는 이런 미국계 컨설팅 회사를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탓에 다른 외국인은 물론 중국인마저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특히 유출 금지 대상을 국가 기밀에서 안보이익 관련 정보로 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통계 수집이나 지도 저장, 사진 촬영 같은 일상적 활동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혐의 입증이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못하더라도 벌금이나 행정구류 같은 자의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외교당국이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제3 주의를 당부한 이유입니다. 任何国家都有权通过国内立法维护国家安全。事实上，这也是各国的通行做法。 하나의 중국 원칙 등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의 보복을 천명한 대외관계법도 제정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선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그 우방인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소지가 다분합니다. 외부 안보 위협을 부각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오늘부터 개정 방첩법을 시행하면 대북 지원단체와 탈북민은 지금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중국 방첩법 시행으로 북한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활동가들은 새로운 방첩법으로 탈북민을 돕는 것도 간첩 행위가 될 여지가 있고 탈북민을 신고할 경우 포상도 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홍콩의 한 민주진영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오늘 18년 역사를 끝으로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집회가 사실상 금지된 채 빠르게 중국화되고 있는 홍콩의 현실을 KBS가 돌아봤습니다. 홍콩의 주요 관광지는 요즘 중국 본토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홍콩 사투리인 광둥어 대신 표준 중국어가 더 자주 들립니다. 홍콩 당국이 표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So bad. Our neighborhood being interrupted. In Hong Kong, we're supposed to listen to the Cantonese instead of Mandarin. 홍콩의 어느 서점에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록집과 공산당 서적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19년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자 중국 당국이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생긴 변화들입니다. 실제 3년 사이 빙과일보 등 홍콩의 민주진영 언론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홍콩 기자협회 회원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So they will think that they cannot be a good journalist anymore in Hong Kong, so they're trying to leave. 2019년 반정부 시위가 열렸던 빅토리아 공원.
집회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6.4 천안문 민주화 시위 촛불 집회조차 4년째 열리지 못했습니다. 6월 4일 촛불 집회 무렵에는 보수공사가 진행됐고 현재는 홍콩의 중국 관한 26주년 기념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입법회 의원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채 투옥된 동료들 면회가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Maybe I'll be arrested next week, but I'm not as frightened. The game is not over. Hong Kong is not finished.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고도의 자치를 약속받았지만 홍콩이 빠르게 중국화되면서 홍콩 내 반중 감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I'm a Hong Kongese or Hong Konger, but definitely if people call me like I'm Chinese, I would be like, no, sorry, I'm not. 홍콩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4분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이곳 LA의 노숙자 수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홈리스 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한 2023 LA 노숙자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해서 LA 시내 노숙자 수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46,260명이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로 범인을 넓히면 작년보다 9%가 증가한 75,5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LA시와 LA 카운티의 노숙자 증가율은 2020년에 기록한 LA시의 전년 대비 증가율 16.1%와 LA 카운티 증가율 12.7%보다 각각 6.1%포인트, 3.7%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연간 노숙자 증가율이 전보다는 약간 둔화하기는 했어도 LA시와 LA 카운티 내 노숙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LA 카운티와 이 노숙자 인구는 미국의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시가 직면한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이 크지만 우리는 시민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모든 단위의 정부 지도자들과 협력해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생명이 달려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는 올해 약 8,200채의 저렴주택을 건설하고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연율 2% 성장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이 1분기 성장률로 미국 경제가 강력 긴축에도 위축 없이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즉 국내 총생산이 연율로 2%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데다가 지난 4월 말에 나왔던 속보치 1.1%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 예상보다 확 끌어올린 건 역시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였습니다. 1분기 소비자 지출은 연율로 4.2%가 증가했는데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봉쇄를 딛고 반등하던 2021년 중반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If you look at the data over the last quarter, what you see is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a tighter than expected labor market, and higher than expected inflation. 전문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2분기에도 2%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경우는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때문에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에도 미국 경제는 위축 없이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는 이른바 노 랜딩 전망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ou look at the fact that not only do we have an economy that's kind of right-sizing itself after all the dislocations of the pandemic and the war in Ukraine, the start to the war in Ukraine, you've got some balance in the economy. 경기가 좋다는 것은 높은 물가 상승률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 물가를 잡으려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는 결국 그만큼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이처럼 1분기 GDP 성장률이 2%를 기록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경기 회복력을 보여주자 연내 2차례 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 시장은 최근의 경제지표 호조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제가 더욱 회복 탄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강세가 이어지고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 연준은 다음 달에 이어서 9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어제 올해 최소한 2차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2차례 연속 인상 가능성도 논의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해서 이 같은 전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상승폭이 뚜렷하게 둔화됐습니다. 동시에 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하다는 결과도 나와서 통화정책 결정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8%,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4월 4.3%에서 0.5%포인트 축소돼서 거의 2년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가스비를 비롯한 에너지 물가 급락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PCE 지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거의 일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6%, 전월보다 0.3% 각각 올라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미래 물가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하고 있는 근원 PCE 지수의 감속이 느리다는 이 같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공개 발언에서 비주거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여러 차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물가의 오름폭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서 연준은 당분간 통화긴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인 내일부터 유류세가 또 인상돼 4센트가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택 다운페이 무이자 대출에 2억 불을 또 쓸 생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식을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갤런당 4센트 추가 인상됩니다. 가주조세 수수료 관리국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개솔린에 부과된 유류세가 갤런당 53.9센트에서 57.9센트로 4센트 오르며 이는 연방 유류세인 갤런당 18.4센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가주의 유류세는 조세정책센터가 지난 1월 집계한 전국 유류세 평균치인 갤런당 30센트의 약 2배 수준이며 또한 가주는 유류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주정부는 2017년부터 도로공사 및 보수를 위해 매년 7월 물가 상승에 맞춰 유류세를 인상하고 있는데 조세 수입의 약 3분의 2는 고속도로 유지 및 재건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각 카운티와 시의 일반 도로에 사용됩니다. 다만 유류세 인상은 최근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류세를 지금 인상하는 것은 생활비가 빠듯한 가주민들이 식료품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가스값도 한동안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가스값은 최근 전년 대비 안정되는 추세지만 오는 4일 독립기념일 휴가 기간 동안 가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다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가스값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가스버디의 패트릭 드 한 분석가는 노동절 기간쯤 돼서야 가격이 10에서 25센트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러면서 정유소가 가동 중단하거나 날씨 변화나 갑작스러운 수요가 급증하면 가스값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 가솔린 가격이 대체로 비싼 탓도 있으며 정유사들은 온도가 높은 여름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스로의 증압을 낮추기 때문에 제작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한편 전국 자동차 협회와 유가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LA 카운티 가스값은 전년 동기 대비 1달러 45센트 내린 갤런당 4달러 89센트였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10월 5일 6달러 49센트와 비교해 1달러 60센트 낮은 수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가스값은 이날 갤런당 4달러 82센트로 1년 전과 비교해 1달러 43센트 저렴해졌습니다. 영구장애인 전용 주차증이 오늘이기에 만료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 측은 현재까지 가주의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 200만 명 중 약 60만 명이 갱신하지 않았다며 갱신을 당부했습니다. 6년 이상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운전자는 본인의 서명이 담긴 갱신 서류를 DMV에 제출해야 됩니다. 스티브 고든 DMV 디렉터는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주차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며 오늘까지 꼭 갱신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주택 매입 시 최대의 집값의 20%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가주정부의 드림 포 올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LA 타임즈 측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지사의 주의회와 예산안이 합의하면서 2억 달러의 예산이 드림 포 올 프로그램에 배정되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재개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드림 포 올은 집값의 20%에 해당되는 다운 페이먼트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데다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포함되어 매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최장 30년 동안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프로그램에 시작되자마자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접수 개시 후 2주도 되지 않아 기금이 소진되었으며 1차 신청도 종료되면서 예비 주택 구매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당초 드림4올의 지원금 규모는 5억 달러였으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40%가 삭감된 약 3억 달러가 2,3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주주택 금융국의 크리스 사우어 정보 책임자는 신청 자격을 최근 주택시장 상태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다시 한번 드림4올 신청 기회가 주택 구매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주주택 금융국이 지난 화요일 새로 발표한 지원소득 상한선에 따르면 가구 연소득이 LA 카운티 19만 4천 달러, 오렌지 카운티 25만 3천 달러, 리버사이드 18만 7천 달러, 샌버나디노 18만 7천 달러, 샌디에고 24만 1천 달러로 1차 때보다 약 10,000달러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연방주택도시 개발부 승인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프로그램 재개 전에 미리 수혜 조건을 맞추고 지배구매도 준비해야 조기 종료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림4올 지원을 받기 위해선 우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43%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으며 크레딧카드 빚을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차 신청 시 크레딧 검수 기준은 최소 680점 이상이어야 되며 따라서 크레딧 점수도 미리 관리해야 되고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장은 1차의 경우 수혜자는 5년까지는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해야 되며 이에 따라 5년까지는 캐시아웃 재용자, 주택 매매, 타이틀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5년 후 매각을 원한다면 지원금과 함께 양도 차익의 20%를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요건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제공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